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미즈호 은행의 변정규 전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투자 어떻게 방향 잡고 가야 하는 걸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금리를 동결한 한은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에 나온 이슈죠. 어젯밤에 저도 이제 기사를 좀 보고 있었는데 속보가 딱 울리더라고요. CPI요? 네. CPI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CPI가 사실은 예상보다 좀 약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과 맞게 요새는 예상과 이렇게 부합되는 그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어제 3.1%를 예상했는데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도 반등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으로 인한 그 시사점을 한 서너 개 정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으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더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치가 좀 낮게 나와서 다행이다. 좋은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심지어 연준까지 네. 개인과 투자자, 연준까지 모두 다 희소식이고요. 사실은 조금 이제 더 낮게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는 나오지 않았고요. 3%라도 지금은 좀 안도의 상황입니다. 다만 그 개장 이후에 좀 많은 이렇게 상승폭이 있었는데요. 미국 주식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줄어들었어요. 네. 상승폭이. 그것 조금 이제 아직 우려가 남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 CPI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CPI보다 이제 에너지와 그다음 식료품을 제하고 핵심 CPI,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코어 CPI라고 하죠. 이 코어 CPI가 재작 2021년 이래 2년 거의 만에 4%로 내려왔어요. 4.58%로. 이것은 오히려 그냥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3%로 이렇게 예상보다 내려간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네.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도 연준의 물가 타겟은 2%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이제 희소식에 반해서 조금만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요. 주택 가격이 아직 높다는 겁니다. 예, 주택 가격 상승률이요. 이제 핵심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다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게 0.4%였던 주택 가격 상승률이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쉘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0.4%로 지난달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달이 0.6%였고 높게는 올해 초 0.8%까지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0.4%.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욕구적이다.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 금리 인상 확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또 이번에 빠르게 물가가 둔화되는 영향 덕분일까요? 7월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도 함께 공존하더라고요. 네. 참 금리를 저희가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각국 주요 국가들도 금리 하면은 각자 도생 분위기예요. 국가별로 좀 현재 금리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다들 금리를 높인 거는 뭐냐면 이제 물가 상승이 컸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너무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 올랐는데요. 이제 미국도 이번에 CPI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7%로 오랜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중지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어요. 세계적인 기조는 이제는 긴축 단계에 있지만 마지막 긴축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미국도 지금 7월 달에 0.25%를 올리면 미국은 금리 밴드가 하단과 상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와 좀 달리. 그래서 지금 상단이 5.25%인데요.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마지막 인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도 올리겠다고 라가르드 총재가 이미 공언한 상태고요. 이에 비해서 동아시아는 좀 반대입니다. 양적 완화 기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아직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LPR이라고 하는 이제 우대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준금리로 쓰이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이렇게 해서 각자 도색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각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찾아봐야 할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동결을 했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7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의 상단이 5.5%, 우리 금리는 지금 3.5%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래서 2%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역전이 됐다는 말을 써요. 미국 금리가 보통은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네. 현재 더 높으니까 금리 역전의 폭이 2%로 커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갖다 올려서 이러한 환율도 잡고 그다음 물가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부동산도 약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금융계의 불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작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도 물가가 높고요. 네.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를 갖다가 고려해서 이번에 동결시켰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러한 경기는 크게 살아날 요인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좋아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예, 금리 인상은 이제는 거의 물 건너갔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제는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내리는 인하의 시기만 저울질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하의 시기를 저울질하자. 그럼 인하는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보시네요. 네. 예, 제가 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은 부채 문제나 여러 가지 있어서 가계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보다 조금 먼저 내릴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올해 안으로 이제 미국은 5.5%를 올린 후에 내릴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또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양적 완화를 그렇게 심하게 한 편은 아니에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정도는 약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보다 이렇게 먼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반면에 역대급 금리차, 지금 2%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더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물가가 그대로 낮아지고 이제 환율이 방어가 된다면 그때 가서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빠르면 10월 달에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적절하게는 한 11월 달까지 11월이 마지막 금통입니다. 지금 4번이 남았는데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더 먼저 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인하 시기를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약 11월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빠르면 기억해 10월 보겠습니다. 달인데요. 10월 달까지 좀 여러 가지 신용 사태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리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달까지 좀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하라는 텐션으로 바꾸려면 이 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네. 이야기하고 계신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차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의견 어떠세요? 금리 역전이 우려되고 무서운 거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금융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네. 상황을 갖다가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높게 되면요. 달러와 미국의 매력도가 올라가죠. 이제 사람들이 그 금리가 높은데 항상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베노믹스와 같이 금리를 갖다가 낮추면 뭐 심하게는 제로 금리까지 낮추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빌릴 때 돈을 빌릴 때 싸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주면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자금 시장의 유동성으로 볼 때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그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이것이 많이 도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127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예. 앞으로 좀 환율 방향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지금 조금 빨리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의 달러 약세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내려갈 기회만 볼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네. 미리 이것을 갖다가 투자나 거래에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갔는데 좀 빨리 너무 많이 간 느낌이 있어요. 한 1280원 정도까지 내려간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1270까지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조금 더 내려갔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1, 102선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1,300원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반영을 안 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십몇 원씩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고요. 앞으로도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다만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8월 달, 9월 달까지는 여러 가지 뭐 신용 상황도 주시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등락이. 그렇지만 큰 추세를 하반기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예. 그럼 엔화는요, 8년 만에 800원대를 터치했어요. 네. 슈퍼 엔저라는 표현도 참 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뭐 있을까요? 지금 보통 이제 N1 환율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우리나라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과 그 수출에 있어서 경쟁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뭐 가깝고도 먼 관계 이렇게 그렇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영향을 주고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수출에 있어서 엔화와 원화의 그런 그 강세 약세에 따라 어떤 것이 더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 영향이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많이 이제 공장을 지어서 양국가 모두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과 일본 모두 다 각자의 영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중국과 차별되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수출에 환율이 주는 특히나 N1 환율이 주는 영향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보고요. 다만 연말까지 달러 환율이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약달러 형상이 일어날 것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뭐 금리나 아니면 고용이나 미국의 상황도 문제지만 하나를 또 주시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달러는 강달러를 유지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네. 그다음 긴축 모드에서 이건 뭐냐면 물가가 제품의 경쟁력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용인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미국의 물가를 낮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생활의 그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해야 됐기 때문에 경기를 방어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방어해야 됐기 때문에 강달러를 용인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걸 갖다 역환율 전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역환율 전쟁은 올해 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환율 전쟁이 종료되면 앞으로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다시 지면 일면에 이제 등장할 것으로 보여서요. 그때가 돼서 이제 달러 약세로 변하게 되면 엔화도 덩달아 약간은 반대로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엔화는 약세를 보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엔화가 일본 정부가 이자가 없어서 그래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서 이자가 없는 통화는 매우 약합니다. 네. 그래서 약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인 미국의 그 안전 통화가 강해졌잖아요. 네. 이자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더 낮아진 거예요.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만약 그 두 개가 반대로 간다면 엔화는 하반기나 내년 가서 조금 더 강세,
1,300원대 초반, 130엔대 초반,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120엔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적금께서 엔화 산다는 이 엔화 투자, 저희가 주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이것만은 좀 기억하자. 적금을 깨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래도 너무 이런 엔저에 대한 매력이 높게 또 평가가 되다 보니까 네, 요새 뭐 메신저나 카톡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적금을 깨서 어떤 적금을 드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각각 상황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 같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그 일본에 투자하는 방법이 엔화 예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엔화를 바로 바꿔서 갖고 계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ETF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투자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그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일본 엔화는 지금도 금리가 없습니다. 이자가 네.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거든. 정확히는 마이너스 0.1%죠. 기준금리가. 그리고 보통 이것을 얘기를 하면 엔화를 갖다 예금했을 때 오히려 돈을 주고 예금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일본의 시중은행들의 얘기고요. 일반 예금자들은 돈을 갖다가 못 받는 단계에서 끝나요. 이자를 못 받는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무작정 갖고 계시다가 예금에 넣으시면 이자는 고려하시지 않으시고 앞으로 향후에 환투자 이익 관련 이익만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차익만 예상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서 실수요가 있다면 네. 사두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수요가 없다면 조금 고려해봐야 한다. 예, 실수요가 그냥 뭐 네. 쟁여놓는다는 말로 속된 말로 하잖아요. 그 필요가 나중에 있을 것 같다 여러모로. 그래서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업에 네.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사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 저희가 함께 짜봤고요. 지금까지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준비한 소식 저희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